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 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비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으로 앞선 두 전형 어디에도 지원하기에 애매한 내신과 비교과를 갖고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전형별 파이프라인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약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학생부 종합 활동 수행 전형에 일반고와 비일반고 상관없이 와장창 몰려드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국제화 역량을 갖고 있는 영어를 특히 잘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 전형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고려대학교보다는 혼란스러운 지원군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노리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4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컨텐츠, 2026, 2025, 2024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당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전형 구조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유무를 싹 바꾼 이후에는 비교적 얌전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 구조 기준으로는 기껏해야 학생부 종합 활동 수형 전형 중 인문 통합 계열 모집 단위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고,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중 국내고 학생들의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린 정도입니다. 물론 전형 구조상의 변화만 그렇고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무전공인 진리자유학부 등의 신설 및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신설, 생명과학부의 수시 모집 선발 시작 등 모집 인원 측면에서는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학정 수시 모집 요강 내에 있는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전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야 다른 대학교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기시적 특기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 사항이 있는데 워낙 소수에게 해당될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설된 모집 단위 및 조정된 모집 단위들을 위해서 각 모집 단위별로 차출된 모집 인원 변화가 2026학년도 입시에서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석 소장이 보기에 수시 전형 이외에도 정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끌고 온 것 같아서 사실상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며 모집 인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2025학년도 입결과 2026학년도 입결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에 들어서 여러 변화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두 대학교라서 서로를 대체할 마땅한 대학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 변화가 연세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경우 고려대학교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세대학교만의 독특한 학제 시스템에 따른 3년 조기 졸업 가능 혹은 여러 트랙에 관련된 사항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진리자유학부 관련 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대학교의 무전공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제외 모집 단위 목록을 보면은 이 전공은 왜 선택제외 목록이지 싶은 곳들이 덜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웬만한 모집 단위보다는 입결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석 소장이 연세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고요.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시스템 생물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언론홍보 영상학부까지 총 29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요. 학생부 종합 활동수형 전형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생화학과, 첨단컴퓨팅학부, 통합디자인학과까지 총 19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비교적 넉넉한 학생부 종합 활동 수형 전형이라면 몰라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은 원래 모집 인원 규모가 워낙 적기도 하고 2025학년도부터 2단계 면접 평가가 없어진 만큼 모집 인원 한 명의 변화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의 컨텐츠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고려대학교의 입학처 공식 입결 영상과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통해서
자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작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저 자체 정보랄 것도 50% 70% 컷보다 더 유의미한 지표라기보다는 지원자, 최초 합격자, 등록자, 총합격자의 고교 유형별 현황 정도가 전부인지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제작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는 고교 유형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파이프라인이 학생부 종합 활동 수영 전형 하나로 딱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 비해서 약간 편이기 때문에 고교 유형 자료를 통해서 어떤 고찰점을 안다고 해도 해당 고찰점이 지원할 전형을 바꾸는 식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경우 대학 어디가 측에 교과목 산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반영 과목을 A군 그리고 B군으로 나누어서 모두 반영하는 전형이라서 전 과목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전형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사이에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사이의 변화가 확실한 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2단계 재지문 면접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순수 내신 등급과 지스코어를 통해서 일괄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석 소장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입결은 어떠한 면모로든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인데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입결이 싹 다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2026학년도는 2025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 먼저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 및 입학처 공식 합불 자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표 2와 지표 3이 0에 가까운 모집 단위일수록 그만큼 지원군이든 합격군이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니까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년 그렇듯이 명색이 연세대학교인데 1.5등급대에서도 합격군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석 소장이 매년 연세대학교 관련 콘텐츠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지스코어라는 시스템이 결국 내신 등급과는 별개로 소속된 집단 내에서 해당 지원자가 얼마나 학업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통계적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 및 환산 점수만으로는 스스로의 합불 가능성을 따져보는 행위를 주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인 학교의 1.5등급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모인 학교의 1.3등급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도 또한 그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데 다른 대학교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순수하게 내신 등급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저 모집단의 양상까지 모두 보는 식으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1점 중반대 학생들 대부분이 지스코어를 고려했을 때 정말 평범한 일반고에 가면 1점대 극초반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학업 역량은 보증된 학생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경향성은 입결 상승이라는 흐름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면 입결이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연세대학교는 지원군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과 2단계 면접평가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전형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입결 상승을 유도해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작년부터 진작에 새롭게 도입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미 학생부 종합 활동부 수영 전형 지원군 수준에서도 대부분 다 충족을 하더라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만큼 또한 굳이 연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엇비슷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인 학생은 어차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맞출 정도로 공부를 해야 했던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이 입결 하락을 유도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단계 면접평가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고내신 및 고지스코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이 합격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전형 구조의 변화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정도를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고 2025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이 되네 입결이 떨어지겠네와 같은 단순한 구조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하셨던 분들은 싹 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건 역시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된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니 입결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채우면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름의 우주상향 혹은 펑크를 노리고 지원을 한 것이지만 연세대학교 지원군 수준 대비 그렇게 어려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었던 바람에 딱히 의미는 없었던 것이죠. 입결이 하락한 모집 단위
단위들도 펑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등급 이외에도 G스코어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아서 펑크라고 하기에 애매한 면모가 있고요. 아무튼 결국 이처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형 구조와 모집 인원만 겉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의 상개년 변화 비교 자료와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 인문 통합 계열의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된 것이 유일한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처럼 충원율이 너를 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가 명색이 연세대학교인 만큼 위로 빨아올릴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원율은 어차피 대부분 100% 내외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석 소장이 보기에는 그냥 인문계열 수능최저 학력 기준이 자연계열 수능최저 학력 기준보다 조금 더 세기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 형평성을 맞춰주자는 판단에서 저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연히 2단계 재시험 면접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 활동 수용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전형을 비롯해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의 2단계 면접 평가 양상 역시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재지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에서 재지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 형태로 변화가 되었었는데 석 소장이 위의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화 및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화된 면접 질문이 출제되었고 실제로도 연세대학교의 기존 재시문 기출문제로만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재시문 기출 문제를 모두 활용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2025학년도 면접 솔루션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연세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왜 솔루션에서는 양상이 다른 고려대학교 문제를 사용하나요? 돈 받으려고 시간 때운 것으로 여겨지니까 당장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학부모님들도 계셨었는데 합격을 위해서는 솔루션을 마친 이후에도 제발 기존 연세대학교 재시문 기출 문제만 보지 말고 고려대학교 재시문 기출 문제도 보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이 뻔한 그 친구들은 당연히 2단계 면접 평가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학생의 사례들처럼 외부적인 전형 구조 이외에도 전형을 구성하는 요소라면 변화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야만 확실한 준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학생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꼭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치고는 입결이 조금 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해당 전형이 일반고와 비일반고 모두 모일 수밖에 없는 단일 파이프라인의 전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현재 시점 최신 자료 학년도인 2024학년도 기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 중 42%가량은 비일반고 출신 학생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살피셔야만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70%컷 밑으로부터는 비일반고 학생들만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50%컷과 70%컷 사이에 격차, 지표 2의 양상과는 아예 다르게 내신 등급이 훨씬 더 많이 쭉쭉 떨어지는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50% 컷이 1.7등급이고 70% 컷은 1.9등급이니까 90% 컷은 2.10등급 부근이겠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 내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는 2.10등급이니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 해볼만 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며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했다가는 당연히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까 잘 고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애초에 50% 70%컷 자체가 2등급에 가깝거나 2등급 이하인 모집 단위는 그만큼 비일반고 출신 합격자가 많이 존재하는 모집 단위이기도 하니까 그 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경향성은 어문, 인문, 사회과학 계열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점과 시스템 생물학과의 경쟁률이 확 떨어졌다는 점인데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자는 관련 모집 단위들의 인기가 하락해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지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스템 생물학과 합격자들의 비교과가 면역, 유전 메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연세대학교에 한 장을 쓸 바에는 메디컬 계열 학종을 한 장 더 쓰겠다의 현상이 벌어질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2026학년도에는 의대 지원 롤백으로 인해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상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6학년도에 들어서 국내고 학생들의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로 증가했는데 학생부 종합 활동 후 수용 전형과는 달리 충원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전형 자체가 영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과 모집 단위인 만큼 2024학년도 당시에 해당 전형의 영어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으로 설정해 두었다가 국내고 대상 3개 모집 단위에서 최초 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기준을 못 맞추는 바람에 충원 인원 0명, 즉 충원율 0%를 기록하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 측에서 2025학년도에 영어 영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등급으로 부랴부랴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아래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에는 아시아학 전공 100%,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하스 139%, 융합과학공학부 ISE 102.5%라는 충원율이 형성되었고요. 그만큼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정도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고 1단계 선발 배수를 늘려서 더 넓게 인재를 살펴봐야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활동 수행 전형의 인문통합계열 모집단위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2단계 면접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와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입결이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2단계 면접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경향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소폭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석 소장은 연세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시 기조가 2025학년도를 따라가되 조금 더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5학년도 당시의 기조를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새롭게 적용되지만 연세대학교 네임밸류를 고려하면 연약한 수준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고내신이고 지스코어 자체도 자신이 있고 면접으로 뒤집힐 염려 없이 깔끔한 승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자 했으며, 학생부 종합 활동 수용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삭제로 펑크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어정쩡한 내신 등급을 갖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해진 동시에 기존과 마찬가지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내신이야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학업 역량 중심의 면접보다는 사고력 중심의 면접평가에서 뒤집기를 노려보고자 하는 일반고와 비일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변화 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저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학생부 종합 활동 수용 전형의 인문통합계열 모집단위와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한 것이 전부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변수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기회의 문 자체는 넓혀줄 테니 2단계 면접평가 준비 똑바로 해가지고 와라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나아가서 언제나 그렇듯이 내신과 비교과 수준만 믿고 2단계 면접평가를 대충 준비한 학생이 내신과 비교과는 조금 부족해도 2단계 면접평가에서 사고력의 깊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학생에게 뒤집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은 뒤집는 학생이 될지 뒤집히는 학생이 될지를 면밀히 고민하고 되돌아 보면서 남은 기간 입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할 만한 학업 역량과 비교과 역량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콘텐츠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